안녕하십니까, 김홍엽 세무사입니다. 사업자 등록 신청할 때 주의해야 할 사항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자 등록 신청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명의대여입니다. 대부분 분들은 본인 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내시겠지만 가끔 보면 뭐 부인 이름이나 아니면 자녀 아니면 그 부모님, 그 친척, 친구 이렇게 다른 사람 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내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전에는 이 부분 가지고 그렇게 크게 문제시 하지는 않았는데 지금은요, 사업자 등록을 할 때 이름을 빌려준 사람은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벌금입니다. 그리고 실사업주한테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벌금입니다. 굉장히 커요. 그리고 실제로 벌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문제는 이런 벌금 이런 게 없다고 하더라도 이 4대 보험 내줘야 되잖아요. 4대 보험 내줘야 되고, 그 다음에 은행 거래나 신용카드 이런 것들을 다 명의자 앞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번거로워요. 하다못해 전화 인증하는 것도 좀 어렵고, 그리고 차를 사더라도 종합보험 들어야 되고요. 굉장히 복잡해지죠. 그리고 돈을 명의자한테서 본인 통장으로 옮겨야 되잖아요. 결국 자기 돈이니까, 실사업주 자기 돈이기 때문에 옮겨와야 되는데 이때 증여세 문제가 또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굉장히 민감한 사항이에요. 그런데 본인이 신용불량자라든가 아니면 소득이 많아서 이것까지 또 사업자 등록을 내면 세금이 너무 많다. 이런 분들이 이제 대부분 명의 대여를 하게 되는데, 이런 분들은 가급적이면 그냥 법인 설립하세요. 법인 설립하셔가지고 법인으로 운영을 한번 해보십시오. 명의 대여보다 훨씬 낫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공동사업자로 사업자 등록을 내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공동사업은 반대합니다. 제가 쭉 이렇게 봐온 결과로 보면 공동사업이 시너지 효과를 내서 잘 되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서로 결별하는 확률이 훨씬 높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양쪽 말을 들어보면 두 분 다 말씀이 다 맞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조그만 것들이 이제 틈이 벌어져서 결별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제 생각엔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A와 B가 공동사업을 하는데 지분이 50대 50이에요. 그런데 한쪽에서 50대 50으로 나누자고 하면 다른 한쪽에서는 자기가 부족한 걸로 생각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공동사업을 하려면 내가 40을 갖고 상대를 60을 준다라고 해야 상대는 50대 50으로 나누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거라고 생각을 하신 다음에 공동사업을 하세요. 그리고 이제 공동사업을 하시게 되면 투자 약정서를 만드셔야 되는데 투자금과 투자 비율, 또 손익 분배 비율 이런 것들을 기재를 하셔가지고 세무서에 제출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사업장인데 자기 건물 가지고 하는 거야 아무 상관없죠. 그런데 집에서 사업자 등록을 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인터넷 쇼핑몰이라든가 아니면 오파상 같은 경우 여러 가지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제조나 소매, 건설 이렇게 사업장이 필요한 업종인데도 불구하고 집으로 사업자 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현지 확인을 하게 되고 실질적으로 사업장이 없다라고 보면 사업자 등록 거부를 하죠. 그래서 주의를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전대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건물주한테서 내가 임차 받는 게 아니고 임차인한테서 다시 재임차를 받는 거죠. 이걸 전대라고 하는데, 그럴 경우에는 전대 계약서를 세무서에 제출을 해야 됩니다. 이때는 건물주의 전대 허락이 있어야 돼요. 그래가지고 뭐 전대 계약서 밑에다가 아니면 뭐 다른 종이에다가 전대를 허락합니다 해서 건물 임대주가 본인이 서명 날인을 해야 됩니다. 그게 없으면 사업자 등록이 안 나와요. 그래서 그것도 주의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인 사무실을 쓰는 경우, 뭐 친구가 크게 사업장을 하나 하고 있는데 좀 뭐 여유 공간이 좀 있어요. 그래서 내가 그 귀퉁이 좀 쓰자. 책상 하나면 돼. 난 출장이 많아서 사무실은 거의 없어. 뭐 이런 경우 있지 않겠습니까? 그때는 그 본인 사업장이 별개의 사업장이라는 거 볼 수 있을 정도로 구익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 파티션이라도 하나 치시고 이렇게 구분을 좀 해놓으셔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무상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있어요. 친구가 뭐 건물을 하나 쓰고 있는데 아니면 뭐 사무실을 하나 쓰고 있는데 내가 사업이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니 그냥 그 책상 하나만 놓고 쓸 테니까 공짜로 좀 쓰자. 뭐 이런 경우도 있지 않겠습니까? 이럴 때는 무상 사용에 대한 임대 계약서를 제출을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좀 주의하셔야 될 거는요. 아버지가 건물을 가지고 계세요. 그런데 아들이 사업자 등록을 하는데 아버지 건물 뭐 방 하나를 쓴다든가 아니면 뭐 두 칸을 쓴다든가 뭐 이렇게 해서 사업자 등록을 내는데 이때 아버지하고 아들 관계니까 뭐 무상으로 씁니다. 이렇게 해서 사업자 등록 낼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아버지와 아들은 특수 관계자이기 때문에 임대료를 안 받으면 아들은 임대료만큼을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있고 아버지는 제3자한테 임대를 놨으면 임대소득이 발생될 텐데 아들한테 줘서 발생을 안 한 거니 임대소득이 있었던 걸로 봐서 소득세나 부가세를 부과하겠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설령 특수관계자일지라도 적정한 임대료는 책정해서 내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허가 사업이 있어요. 인허가 사업. 인허가 사업 업종인 경우에는 그 인허가 해당 관청에서 인허가를 먼저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인가증이나 허가증을 받은 다음에 그걸 첨부해서 사업자 등록을 내야 됩니다. 물론 뭐 허가 전에 사업자 등록을 낼 수는 있겠지만 잘 안 내줘요. 뭐 사업계획서 써오라고 하고 좀 복잡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되는데 뭐 음식점 같은 경우가 그렇죠. 구청에 가서 허가를 받고 그 다음에 사업자 등록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주류 면허 신청인데요. 이 주류 면허 신청은 그 슈퍼나 편의점 이런 데서 술을 팔죠. 이 술을 팔게 되면 주류 면허를 받으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면허는 이 주류 소매 면허는 이 사업자 등록 신청을 할 때 면허 신청란에 여자에 표시를 하시면 면허 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개별 서비스에 해당 여부인데요. 일반적인 경우는 거의 해당이 없으세요. 여기 보면 제조, 판매, 유흥 이렇게 세 가지가 나와 있는데 제조라는 건 뭐냐면 자동차 같이 이 개별 서비스가 부과되는 물품을 만들어내는 회사가 여기에 해당되는 거고요.
판매는 뭐 귀금속 같은 경우 그 판매할 때 부과되는 거고, 또 유흥은 그 캐바레나 나이트클럽 이런 데에서 내게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경우에는 해당이 안 되시는 걸로 아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사업자금 명세입니다. 이 사업자금 명세는 부동산 임대보증금 플러스 사업자금 이렇게 표시를 하시면 되는데, 일전에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어느 분이 이제 찾아오셔가지고 참 머리 아프다고 해서 오셨는데, 그분이 연세로 따지면 한 30대 초반 정도 됐어요. 그러니까 군대 갔다 와서 대학 졸업하고 유학 갔다 와서 이제 막 사회에 나왔는데, 커피 프랜차이즈점을 하는데 한 100평 정도 돼요. 그래서 보증금하고 인테리어하고 이렇게 들어간 비용이 한 3, 4억 정도 들어간 걸로 기억이 나요. 그런데 이것을 세무서에 가지고 갔더니 이 자금이 어디서 났느냐 해명하라는 겁니다. 소득이 없어요. 학교만 쭉 다녔거든요. 그리고 대출을 받은 것도 없고. 그러면 누가 줬느냐? 부친께서 이제 좀 도와주신 거죠. 꼼짝없이 이제 증여세를 내게 된 겁니다. 그래서 소득이 없다면 이런 부분을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차입을 할 것 같으면 명확하게 차입했다는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좀 미리 준비를 하셔야 될 거고요. 그리고 향후에 운영자금까지 미리 여기다 쓸 필요는 없으세요. 실제로 꼭 들어가는 지금까지 들어갔던 비용만 쓰셔도 됩니다. 그래서 일부러 있는 것 같이 이렇게 많이 쓰실 필요는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간이과세 적용 여부입니다. 이것도 좀 잘 생각을 한번 해보셔야 되는데, 소비자를 상대하지 않고 사업자만 상대를 하시는 경우에는, 즉 세금 계산서를 발생을 하는 사업자는 간이과세를 할 수가 없죠. 그리고 해도 손해입니다. 왜냐하면 간이과세는 매입세 공제를 못 받거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세액에서 발행하는 업종은 일반 사업자로 신청을 하시는 거고요. 그 다음에 간이과세는 일반 소비자를 상대로 하는 경우, 그러니까 음식점이라든가 이렇게 소규모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여기다가 표시를 하시면 되는데, 여기 간이과세 신청을 하면 사업자 등록을 낸 반기하고 그 이후 반기 이런 정도는 간이과세를 유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임대업 같은 경우는 한번 좀 따져보셔야 돼요. 조그만 데라도 세액여세를 일반 사업자에서 세액여세를 끊고 끊어주면 그 부가세를 받을 수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임차인들이 어떤 법인이라든가 아니면 사업을 하는 그 일반 사업자 같으면 매입세 공제를 받으니까 부가세를 별도로 징수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소비자를 상대로 하는 데는 그게 좀 힘들어요. 그래서 사업자만 다 있다 그러면 일반 사업자가 오히려 편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사업자가 아닌 사람 또는 일반 소비자를 상대로 하는 그런 업종이 임차인이다. 그러면 간이과세가 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한번 따져보셔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확정일자 신청 여부입니다. 그래서 이 사무실을 임차한 경우에 확정일자를 신청을 하실 것 같으면 여에다가 표시를 하시면 되고요. 이때는 사업장 도면을 제출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업자 등록 신청서 작성에 관해서 좀 주의할 사항들을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건
명의대여 문제 이 부분하고 사업장에 관련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한번 잘 따져보시고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